네, 안녕하십니까. 남도역사연구원장 노성태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금남로와 그리고 금남로의 주인공인 금남군 정충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금남로를 한국 민주주의의 성지라고 부르죠. 이는 금남로가 5.18 민주화 운동만이 아닌 3.15 부정선거 규탄 전국 최초의 시위가 일어난 장소였고, 강주의 고등학생들이 이승만 독재 타도를 외쳤던 4.19 혁명의 현장이었으며, 6월 항쟁과 촛불 집회 당시 엄청난 인파들이 모여 민주를 외쳤던 장소였기 때문이죠. 한국 민주주의의 성지로 불리는 금남로는 조선시대 이갈의 난을 진압했던 공으로 1등 공신에 올랐던 금남공 정충신을 기리는 도로명인데, 도로 이름 금남은 정충신에게 내려진 군호였습니다. 금남로는 일제강점 시기인 1927년 개설된 도로이니까 고려 말쯤에 만들어진 충장로에 비하면 아주 역사가 짧은 젊은 도로죠. 당시 일제는 충장로를 본종통이라 불렀고 금남로를 명치정이라고 불렀는데요. 금남로는 옛 전남도청 앞에서 유동 사거리까지였는데 1969년 발상교까지 확대되었고, 그래서 총 길이는 2.3km가 되겠습니다. 처음 만들어질 때 도로 폭이 12m였는데요. 1968년도에 지금의 너비인 30m로 이렇게 확대가 됩니다. 금남로 확대 공사를 위해서 전남도청에서 보면 오른쪽, 지금의 이제 전일빌딩 쪽이 흘리게 되는데, 이때 전남도청 앞 일제가 남긴 큰 건물이었던 무덕전과 금남로 상가에 위치했던 강주지방법원 등이 헐리게 됩니다. 금남로는 역사는 짧지만 한국을 대표하는 항일, 독립운동, 민주화 운동지였습니다. 이승만 독재를 타도하기 위한 4.19 혁명의 불길은 3.15 정부통령 선거 당시 부정선거가 직접적인 원인이 됩니다. 민주당 전남도당은 금남로에서 1000여 명의 시민과 당원이 참가한 부정선거 규탄 시위를 개최하였는데, 그때 제작된 플래카드가 곡 민주주의였고, 그래서 훗날 금남로에서 벌어진 3.15 부정선거 규탄 시위는 민주주의 장송시위라고 불리게 됩니다. 금남로에서의 3.15 민주주의 장송시위는 3.15 부정선거에 항의하여 선거 무효를 선언한 전국 최초의 시위였고, 경찰의 개머리판에 후두부를 맞아 금남로에 흘렸던 민주당원 조계현의 피는 4.19 혁명을 이끌어낸 첫 피였습니다. 4.19 혁명 당시 경찰이 발포한 지역은 서울, 강주, 부산이었고, 그래서 강주를 포함한 이 세 지역을 4.19 혁명 3대 성지라 부르죠. 강주는 4월 19일 오전 9시 30분경 강주고생들이 교문을 박차고 나가면서 시작이 되는데, 수천 명의 학생들이 교문을 박차고 나와 모여들었던 곳은 옛 전남도청과 강주경찰서가 있던 금남로 일대였습니다. 강주 시내를 돌아다니면서 독재 타도를 외치던 학생들이 모인 마지막 장소가 강주경찰서, 지금 전일빌딩 뒤에 위치한 동부경찰서 자리였죠. 학생 시대가 경찰과 대치해서 밀고 당기기를 수차례, 저녁 9시 40분경 경찰은 탕탕탕 발포를 했고, 금남로 충장로로 후퇴하는 시대를 끝까지 쫓아와 사격을 해대게 됩니다. 강주는, 전남은 어디도 5.18 사적지 아닌 곳이 없습니다. 강주는 5.18 관련 주요 현장 29곳을 사직으로 지정하여 기리고 있는데, 그중 가장 중요한 현장이 사적 제4호죠. 4호로 지정된 금남로입니다. 특히 전남도청과 분수대 및 민주광장, 전일빌딩 일대의 금남로 일가가 계엄군과 맞서 싸웠던 핵심 싸움터였습니다. 5월 21일 오후 1시
계엄군의 집단 발포로 50여 명이 사망하고 수십 명이 부상을 입었던 역사적 현장도 금남로였습니다. 금남로는 1980년 5월에만 민주를 외친 공간은 아니었습니다. 7년 뒤인 1987년 6월 항쟁, 그리고 2016년 촛불 집회 때는 수십만이 넘는 시민들이 금남로를 가득 메우게 됩니다. 특히 금남로는 전두환 등 신군부의 군부 독재 체제에 반대하여 희생당한 연세대생 이한열, 명지대학생 강경대, 전남대학생 박승희 등 수많은 민주 열사들의 노제가 열렸던 곳이기도 했습니다. 연세대생 이한열 노제 때는 30만 명이 금남로를 가득 메웠는데 강주가 생긴 이래 최대 인원이었습니다. 한국 민주주의의 성지라 불리는 금남로는 이미 언급한 것처럼 금남공 정충신을 기리는 도로명입니다. 보통 도로 이름은 임방울처럼 이름을 따거나 충장로의 충장처럼 시호를 따거나 재봉로의 재봉처럼 아호를 따와서 붙이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정충신을 기리는 도로명 금남로의 금남은 정충신에게 내려진 군호, 금남을 따와 붙인 이름이죠. 군호란 임금이 왕자나 종친 등을 군으로 봉할 때 내리던 관작의 칭호인데, 조선시대는 특별한 공을 세운 공신에게도 군호를 내리게 됩니다. 정충신이 인조대의 이괄의 난을 진압한 큰 공을 세웠고, 그래서 받은 군호가 금남이었습니다. 금남로의 주인공 정충신의 신부는 사서에 여러 가지로 나옵니다. 광해군 1년 조선왕조실록을 보면 촌출로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인조실록에는 공생으로, 그리고 그가 죽었을 때 사가가 남긴 절기에 보면 아전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공생은 관아나 향교에서 심부름하던 통인과 같은 사람을 말하고요. 아전은 조선시대 중앙과 지방의 관청에 소속되어서 행정실무를 담당했던 중인계층의 하급관리를 총칭하는 말이죠. 그런데 처음에는 촌출로 나오다 공생이나 아전으로 신분이 상승되어 나오는 걸 보면 정충신의 첫 신분은 촌출이었음에 틀림이 없어 보입니다. 개서야담이라는 조선 중기의 야담집에는 정충신의 출생과 관련된 다음의 설화가 나옵니다. 정충신의 아버지는 강주 향창의 자수, 그러니까 양반이죠. 자수였는데 어느 날 밤 무등산이 갈라지면서 청룡이 뛰어나와 가슴에 안기는 꿈을 꿉니다. 엄청난 꿈을 꾼 거죠. 괴이하게 여기고 다시 잠이 들었는데 이번에는 백호가 달려들어 또 품에 안기게 됩니다. 깜짝 놀란 그가 일어나 뜰을 배하다가 부엌에서 잠든 노비를 보고 마음이 동하여 합판하게 됩니다. 그래서 노비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이 아이가 바로 정충신이었던 것이죠. 아버지가 향청의 자수였지만 어머니는 그 집에 밥을 짓는 노비였습니다. 조선 전기의 신부는 일천즉천, 그러니까 아버지나 어머니 둘 중에 한 분이 천출이면 자식은 천출이었습니다. 이게 조선시대의 법도였습니다. 따라서 정충신의 신부는 용이나 호랑이 태몽을 꾸고 태어났다 할지라도 천출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들이 잘 아는 다산 정약용 선생도 1779년 하순 현감이던 아버지 부친을 만나기 위해 강주를 지나다 정충신을 떠올리며 다음에 시 한 수를 남깁니다. 언제나 광산부를 지나갈 적에는 가슴속에 정금남이 생각난다네. 정금남은 정충신이죠. 신부는 종처럼 미천했으나 재주는 이순신과 견줄만 했지. 옛사당에는 풍운의 기운 서렸고 남은 터에는 불호들의 전설이 전하네. 웅장하여라 서석에 드높은 진산. 그 정기모와 기남자를 배출했구나. 기남자는 정충신을 가리키겠죠.
젊은 정약용이 정충신을 떠올릴 수 있었던 것은 시에 등장하는 사당, 즉 고려말 해도 도원수에 올라 애구를 격퇴했던 정지장군과 정충신을 모신 사당이 편방사, 지금 이름이 경렬사로 바뀌었는데요. 그 편방사가 길가에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정충신의 재능을 이순신과 연결지은 것은 두 사람 모두 국가로부터 받은 시호, 충무라는 것에 착안했을 겁니다. 충무공, 이순신, 우리 정충신도 시호가 충무였던 것이죠. 그러나 정약용에게도 정충신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미천한 출생이었고, 그 미천한 신분을 극복하고 성공한 입지전적 인물이었다는 점이었을 겁니다. 전출이던 정충신은 강주목간하에서 허드렛일, 심부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났고, 그리고 임진왜란 직후 강주 목사에 부임한 분이 우리가 잘 아는 후일 도운수가 되어 군권을 총괄했던 권율이었습니다. 권율은 강주 강군을 이끌고 전주를 지켜내기 위해 전라도 순찰사 이광의 방어사가 되어 웅치 이치전투에 동폭 현감이던 황진 등과 함께 참여해서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이치전투는 조선 강군이 일군에게 거둔 최초의 승리였습니다. 이치의 승전을 담은 장계를 의주로 피난간 선조에게 전달해 준 분이 바로 정충신이었고, 정충신은 그 공으로 면천이 되어 양인의 신분을 획득하게 되는데, 당시 정충신의 나이 17살이었습니다. 권율의 장계를 가지고 도착한 의주에서 정충신은 당시 도승지, 지금의 대통령 비서실장 정도 되죠. 도승지였던 백사 이항복의 도움을 받아 글과 무술을 배웠고, 그리고 그에 가을 임시로 실시된 무과에 급제하는데 그때 나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7살이었습니다. 그가 백사 이항복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장인이었던 권율의 특별한 부탁이 있어 보이지만 정충신이 가졌던 총명함 때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무장이 되어 명이 쇠퇴하고 후금이 흥기하던 17세기 초반 국경을 지키는 든든한 장수가 됩니다. 정충신은 백사 이항복의 도움으로 무과에 급제한 후 1608년 경흥부의 최정방 군사기지인 조산보 만호직에 임명되어 여진족을 지키는 장수가 됩니다. 강해군 10년, 1618년이죠. 스승이던 이항복이 임목대비 폐비론에 반대 입장을 밝혔고, 이로 인해서 한경남도 북청으로 유배를 가게 됩니다. 이때 정충신은 관직마저 팽개치고 스승이자 은인이었던 이항복을 유배지까지 동행해서 간병했고, 그 내용을 담은 책이 백사북천일록인데 백사북천일록이라고 하는 책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자신을 알아주고 돌보아준 스승에 대한 제자의 따뜻한 답례였던 셈이죠. 평안북도에 위치한 만포진 첨사 시절인 광해 13년, 1621년이죠. 그는 후금의 내부 사정을 정탐하기 위한 파경관으로 선발이 됩니다. 압록강을 건넌 후 후금의 건주의 추장 등을 만나 벌인 담판의 모습은 당당함이었습니다. 그 당당함은 후금을 세운 누르와치와 만나 나눈 다음의 대화로 발전합니다. 누르와치는 정충신의 기세를 꺾기 위해서 좌우에 창검을 둔 군사를 배치하고 장소를 호화롭게 꾸밉니다. 그리고 정충신에게 조선에는 어찌 인물이 없어서 너 같은 소소인을 보내서 국사를 논하게 하느냐며 버럭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자 정충신은 껄껄 웃으며 우리나라는 A도덕을 잘 지키는 나라에는 대대인을 보내지만, 멋진 남자를 보내지만
포악하고 힘만 주장하는 나라에는 소소인을 보낸다라고 맞장구를 칩니다. 후금태조 누르하치가 그때서야 정충신이 범상치 않은 인물임을 알아보고 환대했다라는 설화가 만들어지는데 사실은 아니죠. 아무튼 이 설화는 정충신이 몸집은 애소했지만 기상이 늠름하고 총명한 인물이었음을 알게 해줍니다. 광해군을 피하고 인조반정이 일어난 후 이등공신에 책봉된 분이 이갈이라고 하는 분인데, 그 이갈이 이등공신에 책봉된 것에 불만을 품고 난을 일으킵니다. 이걸 우리는 이갈의 난이라고 부르죠. 한양마저 점령하자 인조는 공주로 피난을 가게 됩니다. 이때 정충신은 도원수 장만의 전부대장, 선봉장이죠. 선봉장이 되어서 반란군을 진압했고, 이갈의 난 진압 이후 상관인 장만, 남이운과 더불어 세 사람에게 주는 진무공신 1등의 책정이 되고, 이미 언급했던 금난군이라고 하는 군호에 봉해집니다. 이갈의 난을 진압한 후 정충신은 진무 1등 공신에 책봉되었고, 충남 서산군 지곡면 대요리 일대 이갈 소유의 땅 45만 평을 사폐지로 받게 됩니다. 지금 충남 서산군 지곡면에 가면 그를 기리는 사당인 진충사가 있고, 그리고 국사봉 아래에는 그의 묘가 있습니다. 강주에서 태어났음에도 사당과 무덤이 강주와 멀리 떨어져 있음은 진무 1등 공신인 정충신을 충장로의 주인공인 김덕룡보다 더 생소한 인물로 만든 또 다른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출생지였던 강주에는 그를 기리는 도로명 금남로가 있고, 그리고 그의 7대조 조상인 고려말 해도 대원수였던 정지장군을 기리는 사당 경렬사에 함께 배양되어 있습니다. 무인 금난공 정충신, 그는 시인이기도 했습니다. 강주 사직공원에는 많은 시비가 있는데요. 그 중에 정충신의 다음 시를 새긴 시비도 서 있습니다. 공산이 적막한데 슬피 우는 저 두겨나, 촉국 흥망이 어제 오늘 아니언을 지금이 피나게 울어 남의 애를 끝나니 인데, 현대어로 풀어보면 아무도 없는 산이 적막하여 고요한데 슬프게도 우는 저 두견새야, 총나라가 망한 것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 왜 지금에서야 피나게 울어 남의 애간장을 끊느냐라고 해석이 됩니다. 나라의 흥망성쇠는 역사상 흔히 있는 일인데 언제까지나 비탄에 빠져 있을 수만은 없다는 정충신의 기계가 담겨 있는 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출이던 정충신이 사후 300년이 훨씬 지나 강주의 중심 도로명 금남로의 주인공이 된 것은 이미 살핀 것처럼 그의 벼락 출세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벼락 출세는 임진전쟁 등 전시 상황, 백사 이양복의 도움, 그리고 인조반정 직후에 일어났던 이갈의 난 진압 등의 결과물이었지만, 신분을 뛰어넘을 수 있었던 그만의 매력 때문에 가능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충신만이 지닌 매력, 그것은 그의 졸기에서 보이는 것처럼 그의 총명함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